자, 전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얘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elasticity demand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거나 얘는 백분율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백분율로.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한 10% 변했다면 얘가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이유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시하려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똑같은 걸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그럼 그림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형태를 알아본다면 한 놈, 얘는요, 두 놈.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뭐라 할까요? 콜라 이런 것들. 얘는요, 쌀이다. 쌀. 그래서 가격, 얘는요, 수요량. 가격, 수요량이라면 자,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린다고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상당히 완만한 형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데 비하여 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그려지냐 보면 자,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체제가 너를 대체할 만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었네요. 거의 안 줄었다. 왜 그러냐면 쌀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설사 얘는 대체제를 찾는 게 우리나라 라면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쉽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네요. 자, 지금부터 콜라 같은 거를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온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탄력도를 계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탄력도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요게 기준이라겠죠? 20%가 오른 겁니다. 20%. 자, 그랬더니 수요량은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몇 개라고요? 자,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40%가 감소한 거죠. 요게 기준이니까 1000개에서 40%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가격이 20% 상승하니까 자, 수요량은 40%가 감소했네요. 그러면 2가 되는 건데 나는 요거 도저히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격이 원래 100원에서 120원 20원 올랐죠? 이렇게 계산한 게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원래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400개가 줄어든 거죠. 1000개 중에 400개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네요. 뭐가 문제냐면 자,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83페이지 맨 아래에서 자, 6번째 줄 보시면 양괄호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측정이다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로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도를 구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이거는 수요량인데 자, 어쨌거나 이 가격이 9만 원일 때는 108제곱미터를 소비하려고 했습니다. 108제곱미터. 그래서 요점이 찍히네요.
근데 만약에 11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92제곱미터로 줄이려고 한다. 92제곱미터로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린 게 수요곡선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수요곡선이 자, 9만 원에서 11만 원 오른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 경우네요. A점에서 B점으로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이렇게 지금 현재는 A점에서 B점으로 간 경우입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간 경우 이렇게 삐딱삐딱 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가격이 9만 원에서 얼마 올랐다고요? 11만 원, 2만 원 올랐네요. 2만 원 올랐다. 그랬더니 108제곱미터를 소비하려다가 92제곱미터로 16제곱미터를 줄이려고 하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0.67이 나옵니다. 0.67. 그럼 만약에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다시 말하면 가격이 임대료 하락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인데 하락했다면 11만 원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해 볼게요. 원래 임대료가 11만 원이었죠. 11만 원에서 9만 원, 2만 원이 하락했네요. 그랬더니 자, 원래는 92제곱미터를 소비하려다가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108제곱미터를 16제곱미터를 늘리려고 하네요. 16제곱미터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0.96이 나옵니다. 0.96. 요거 이상하네요. 아니,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와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의 탄력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달라지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런 걸 이제 구간 탄력도라는 겁니다. 구간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은 애초에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탄력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같아야 되는데 왜 틀려지냐.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변화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자,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그래도 가장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얘와 얘가 딱 중간은 얼마요? 딱 중간은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 딱 중간은 뭐라고? 100제곱미터이죠? 100제곱미터이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놓으면, 이렇게 중심 딱 잡아놓게 되면 임대료가 오르든 내려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임대료 올랐다고 쳐볼게요. 9만 원에서 11만 원, 2만 원 올랐다. 예, 그랬더니 딱 중심 잡았죠? 그러니까 빨간 걸로 해볼게요. 2만 원 올랐다. 자, 그랬더니 오르니까 2만 원 오르니까 자, 108에서 자, 90에는 16제곱미터를 감소시키려고 하네요. 자, 반대로 임대료가 2만 원 하락했다. 그럼 16개 늘리려고 하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요 0.8이 나옵니다. 0.8.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변화 전의 가격, 그러니까 변하기 전의 가격,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탄력도, 그리고 참고로 한 점에서 측정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탄력도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점 탄력도라 하는 겁니다. 구간에서 측정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우고. 자,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자, 지역 전체입니다. 시장 전체. 시장 전체에서 맥주의 수요 곡선과 맥주의 공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균형 가격이 한 1,8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균형량이 55만 명이 균형 거래량이라고 쳐볼게요. 55만 병. 자, 그러면 결국은 한 병당 1,800원씩 거래되는 게 균형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자, 1,800원 곱하기 55만 병 해주면 요 아래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 아래의 면적이 결국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한 돈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공급자 측면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거 좀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예,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전체 시장인데 이거를 개별 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겁니다. 시장론에서 하는데 요 하나의 원룸이 있다고 쳐볼게요. 하나의 원룸이 있는데 이렇게 5층짜리입니다. 4칸 돼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가격과 그다음에 거래량이 결정되면서 자, 그 이루어지는 장소 있죠. 이런 거를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룸 주인 입장에서 원룸 주인을 매도인이라고 원룸 주인을 여기는 임대인이라고 해볼게요. 임대인. 그리고 여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임차인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가격, 임대료가 곧 가격입니다. 임대주택은. 그 다음에 수량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소비하려고 하죠. 임대료가 비싸면 덜 소비하고 싸면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수급량, 균형량이 결정될 겁니다. 균형 임대량. 그러면 결국은 요 면적이 요 아래의 면적이 아까 얘기한 똑같이 이것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 그리고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올리겠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공곡선인데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비용 곡선이다. 그래서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임대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단위당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이만큼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부할 때 단위당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린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거를요 임대료 인상시킨다 표현합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만약 임대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이 점에서 이 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이 된다. 근데 다시 해볼게요. 그 명확히 기억하시고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때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 아까 그 원룸입니다. 5층짜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4칸 돼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 소비 행태가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곡선이 그려진다. 그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다는 얘기고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린다. 이런 건 뭐라고요? 대체재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이제 너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대체재가 많은 경우 탄력적인 경우 볼게요. 탄력적일 경우에는 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액이 되는데 임대를 여기서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기니까 이거 할 수 있죠. S에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대 수입이 팍 줄어들었네요.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도망간 겁니다. 아, 네가 올렸으면 나 여기서 안 살면 될까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인 형태로 할 때는 임대를 올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리는 것보다는 자꾸 낮춰갖고 계속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 거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소비자들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총 수입액이 되는데 임대를 여기서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팍 늘어났네요. 팍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임대를 올렸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원룸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더니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임대를 올렸으니까 임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그 임차인들의 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탄력적인 형태다. 그럴 경우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 경우는요 오히려 임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만 잘 볼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요. 자, 아까
자, 이렇게 직각삼곡선은 이렇게 그린 거는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 요 면적과 그 다음에 이 면적이 같다겠죠? 같은 면적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각삼곡선이라 해서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죠. 1일 경우에는 얘는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든 내리든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래 면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를 박스로 그린 게 어디냐면 84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니까 너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잡고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그림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여기일 때는 이만큼인데 임대 올렸더니 팍 줄어들었죠. 얘는요 팍 늘어났다 이런 거. 내리면 팍 늘어나는 겁니다. 내리면 팍 줄어드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걸 잘 보시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림만 그릴 줄 아신다면 공급이 증가하면 얘 같은 건 가격이 조금 하락합니다. 얘는 공급이 증가하면요 팍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두 가지 그림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는 자, 가격이 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일라티시티 서플라이 해줄게요. 일라티시티 서플라이 이런 걸 쓰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가격이 한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계산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한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추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도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호 자체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 나오니까 옆에다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항상 뭘로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신경 쓰인다. 그러면 얘가 됐든 일단 부호는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다만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요 같이 움직인다. 이거 아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같이 올라간다. 이거 아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자, 먼저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공급량 한 8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80을 10으로 나누니까 이 8이죠? 8은 1보다 크네요.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 그다음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은 10으로 나니까 0.2죠. 0.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1이네요. 이걸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가격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한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같이 똑같은 크기로 변한 걸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걸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한 놈, 얘는 뭐라 할까요? 두 놈 이렇게 되는데 두 놈. 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가격, 공급량 이렇게 있다면 자, 지금까지는 공곡선을 어떻게 그랬어요? 대충 45도 그렸죠. 근데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건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아파트 건설업자가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량 늘리고 싶겠죠.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을 겁니다.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시청에서 인가를 아주 잘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늘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요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증가는 했는데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니까 많이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요. 자, 지금부터 이런 거를 뭐라고요?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서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어디 갔어요?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극단적인 경우,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요거의 변화율 이렇게 준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거의 그 수평에 가깝게 그려보겠습니다. 거의 수평에 가깝게 그린다면, 자, 가격이 이만해서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그러면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예를 들어 눈곱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0.0001%만 상승하려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0.00001%만 하락하려고 해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이거는 탄력적인 정도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탄력적이네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 집니다. 완전 탄력적.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그대로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3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격의 변화에 꼼짝 안 하고 있네요. 이거는 비탄력적인 정도에서 벗어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꼼짝 안 하고 있답니다. 꼼짝. 그리고 자, 요거를 뭐라 하냐면 원점이라 하는데 이 원점으로서 출발하는 이 직선의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격이고 이거 공급량이라 한다면 100분율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는 자, 100분율로 계산하다 보면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점부터 출발하는 직선의 경우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단위 탄력적. 얘가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해줍니다. 1. 자, 그러면 얘와 얘 정도는 이제 가격축의 절편을 두고서 출발하는 이런 형태를 하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와 얘 정도는 수량축의 절편을 두고 출발한 이런 형태,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 크다고 했죠?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는 큰데 수평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다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수직은 아니니까 0보다는 크다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거 자꾸 집착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딱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만 상승하는 겁니다. 이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원점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요때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가격, 공급량이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기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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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기울기는
자, 밑변분의 높이 이걸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라는데 요게 1이고 이게 10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1이고 10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를 기울기가 뭐라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크다. 얘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상당히 급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건요. 기울기는 완만하다 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반대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85페이지에 문제를 안 풀어봤네요. 문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안 풀어봤네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는, 그러니까 자, 얘는 볼게요.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세요. 뭐 무시하시고 일단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4% 상승하니까 4% 상승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고 했죠. 2. 자, 그러면 일단은 부호 무시하고 요걸 먼저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2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나눈 게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곧바로 8%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8%가 변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나는 이거 계산 못 하겠다. 그러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8%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하라겠어요? 올랐다고 해서 4%. 그럼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8% 감소가 정답입니다. 8% 감소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요거 8% 증가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감소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자,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1보다 작고 탄력적일 경우는요 1보다 크다 해줍니다. 그럼 1보다 작을 경우 이런 거죠. 이 경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수입이 팍 늘어납니다. 임대료가 줄어들면요 임대료가 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임대료 팍 늘었죠? 증가한다. 2번 볼게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 한다겠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아까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임대료가 올랐다 해서 크게 안 줄인다는 얘기죠. 못 줄인다. 근데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고 했죠.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작은 데 비하여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탄력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3번이 맞는 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로 한다. 구간 탄력도라는 겁니다. 구간 탄력도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와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는 항상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 탄력도라 했는데 이거는 경제학자가 들어가서 문제를 낸 건데, 자, 한 점에서 측정하는 거 있죠? 한 점에서 측정할 때는 임대료가 올라든 내리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점마다 탄력도는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이거는 상당히 공부 안 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가 들어가서 이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답만 정리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 5번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번 볼게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자, 그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수요 곡선상에 이렇게 선분으로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자, 뭐 직선이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탄력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측정 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점에서 측정할 때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분으로 되어 있는 수요 곡선의 경우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변화 전이냐, 변화 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 그거를 알고 있으면 맞추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틀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의 정도, 이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그런 얘기인데, 가격의 변화율분에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5개 섞어놨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그림을 극단적인 경우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탄력적인 공급 곡선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다 해서, 자, 먼저 용도가, 지금 농지를 좀 택지로 바꿔서 좀 공급하려고 합니다. 농지가 있는데, 택지가 있는데, 자, 지금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죠. 경제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한데, 이제는 용도를 전환하는 게 아주 용이할 수도 있고, 용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면 많은 양을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용도 전환 힘들다. 그 얘기는 공법상 막 규제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했더니 막 돌덩어리도 많고, 강이라든가 산 같은 게 많고 그러면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얘는 어선이라고 해볼게요. 어선. 얘는요, 유조선이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어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으니까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쳐볼게요. 그럼 1년에 몇 대 만들 수 있다고요? 12대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유조선은 덩치가 크죠? 그러면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쳐볼게요. 그럼 둘 다 측정기간 1년으로 잡아. 1년이라면 얘는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2대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리네요. 이런 식으로 덩치가 작으면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기 공급보다 장기 공급이 탄력적이다. 8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얘는요, 단기라고 해보자. 얘는 뭐랄까요? 장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를 한 3개월로 잡아요. 3개월. 얘는 몇년? 3년으로 잡아요. 3년. 그러면 자, 택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에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3년 정도라면 많은 양을 늘릴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건축 인허가가 쉬울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인허가가 쉬우면 탄력적. 인허가가 힘들면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기술이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늘리면 늘릴수록 학습 효과 때문에 계속 기술이 부쩍부쩍 향상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게 절감된다면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많이 못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기출 체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있는 거 갖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89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니까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서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 뭐냐면, 우리 입문과정에서, 기초과정에서 좀 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다고 쳐볼게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라든가 임지로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적게요. 그러면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자 그 새롭게 절대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거 있죠?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공급이라 해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혹은 절대적 공급이다 하는데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요만큼이라고 적을게요. 가격 공급량이라면.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새롭게 늘려서 공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항상 그대로밖에 안 된답니다.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수직. 이거 물리적 공급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증성 때문입니다. 토지를 새롭게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려서 공급하는 걸 물리적 공급이라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자 볼게요. 이 가격 이거는 그 수량인데 자 이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죠.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거를 그 용도적 공급 혹은 경제적 공급이다 해집니다. 경제적 공급.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양성.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택지라고 쳐볼게요. 택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죠. 공급량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좀 기간을 좀 짧게 잡아요. 단기라고 치면 많은 양을 못 늘릴 겁니다. 근데 기간을 좀 3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양을 늘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점과 좀 연결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 이걸요 장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장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문제 87페이지. 8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국가의 전체의 토지 공급량, 여기서는 물리적 공급량을 얘기합니다. 물리적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자, 지금부터 이게 수직의 형태를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해줍니다. 0. 그래서 아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량 제로죠.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을 뭘로 하도 0이 되니까 0이다 해줍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요 0이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주택의 단기 공급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장기 공급선에 비하여 더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많이 못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의 단기 공급선은 갑자기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3개월 만에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자재도 막 필요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 때문에 많이 못 늘리는 겁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잡으면 많은 양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가 더 비탄력적이라 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의 공급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항상 그림을 그리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요가 증가해봐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는 가격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얘는 가격이 팍 올라가죠? 팍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는 공급선을 간다. 틀렸네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늘릴 수 있다고 했죠. 경제적 공부 가능하니까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고 5번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 같은 게 받기 힘들면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자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라도 자 가끔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다른 거와 끼워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4번 3번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수요의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8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탄력성. 얘는 뭐랄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이제 이렇게 풀을 써볼게요. 일라티스티. 요 소득을 인컴 해줄게요. 이런 걸 좀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가 어떻게 변하냐,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일라티스트 XY 이런 걸 써볼게요. 일라티스트 XY.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그리고 얘 두 놈을 계산할 때는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세요.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지만 나중에 이게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 나중에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도 자존심 있습니다. 아무리 엑스트라 하더라도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계산할 때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나중에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 중요한 겁니다. 얘는요 소득의 변화율분에 그러니까 100만 원 벌다가 1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30%가 늘어난 거죠.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 구분하라는 문제 있죠? 거기서만 구분하시고 나머지 다 넓은 의미의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석유, 연탄 같은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석유 같은 경우를 뭐라고요?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제. 연탄 같은 걸 뭐라고요? 열등제다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0보다 큰 형태로 나타나는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0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든 아니면 소득이 변하든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죠. 이런 걸 중간재다 혹은 중립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득이 변하더라도 거의 수요량의 변화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중간재다 혹은 중립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교차 탄력성.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예, 요거는 요번에 이제 대림 아파트가 있고 자, 주변에 이제 삼성 아파트가 있다 쳐볼게요. 요걸 X재,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 주변에 있는 다른 재를 Y재라고 할게요. 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인 Y재의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의 변화율분에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인 X재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를 오비 맥주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요 하이트 맥주라고 해보자. 하이트. 그러면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살려고 하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이런 거를요 대체재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대체재. 자,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재. 하이트 입장에는요 오비가 대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번에 분석하려고 하는 재화를 커피,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요 프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의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커피도 덩달아 줄이려고 하네요. 이거를 두 가지 관계를 뭐라고요? 보완재라 하는 겁니다. 보완재. 여러분 했었죠? 보완재다. 자, 그러면 대체재라는 것은
만족감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고 소비해도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때 오비나 하이트나 이제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는데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 쳐볼게요. 다른 자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하이트는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고 오비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얘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수요의 그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커피하고 프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YJ 가격이 올랐죠? 올리니까 오르니까 프림은 안 사려고 하고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죠? 얘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은 형태. 그래서 자, 결국은 플러스 형태로 나타나는 걸요, 대체제.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는 걸요, 보완제라는 거다. 보완제.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는데 87페이지 보시니까 자, 위쪽 중간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다 해서 자, 1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요때 자, 석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정상제라고 하죠. 0보다 큰 형태, 플러스 형태고 연탄 같은 거는요,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자, 소득과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0이 되는 겁니다. 0. 그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해서 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 YJ라고 하고 요번에 분석하려고 한 재화를요, XJ라고 한다면 YJ의 가격이 변할 때 XJ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변하나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0보다 큰 형태를요, 대체제, 0보다 작은 형태를요, 보완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맥주하고 커피 같은 거는 별 관계 없죠.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맥주로 소비량을 늘리고 이러지 않겠죠. 예, 별 관계 없다 해서는요, 독립제라는 겁니다. 독립제는 0이 되는 겁니다. 0.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자, 어떤 지역이 딱 하겠는데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자, 얘는 일단 계산할 때는 부호를 무시하고 나중에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라 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해줄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랍니다. 얘는 0.9, 얘는요 0.5랍니다. 그래서 이때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답니다. 얘는 일단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2% 상승하고 얘는 4%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때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의 변화율은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의 소비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요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와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좀 계산하기 쉽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나눈 게 0.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몇 프로요? 2를 4로 나니까 0.5 아닙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눈 게 0.9라 그러면 요거는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곱하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0.9하고 2를 곱하니까 1.8% 변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숫자를 해결했고 두 번째는 요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격이 2%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1.8% 감소하는 겁니다. 1.8%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소득이 4% 올랐다고 했죠. 그럼 이게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소득이 4% 증가하는 바람에 소비량도 2%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1.8% 감소했고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2% 증가했으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0.2%가 증가한 꼴이 되겠네요. 0.2% 증가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온 건데 그래도 몇 번 연습하면 할만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타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돌려서 보다가 나중에 문제도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굳어나가는 거지 단번에 이거 안 가더라도 계속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 언젠가는 아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게 피부에 확 와닿고 틀이 좀 잡혀나갈 겁니다. 그럼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